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제는 마이너스 3%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79,400원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계속 기다렸던 그 신주 받게 됩니다. 20일 날 신주를 받게 되는데, 내일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중요한 날인 게, 앞으로 이제 신주 발행하고 나서 시젠에서 자사주 매입을 아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시젠 측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싼 가격에 자사주 매입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미 자사주는 매입한다고 공시는 해놨고,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젠이라면 굳이 이번 달에 올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오히려 기분이 좋고 더 싸게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20일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가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굳이 지금 주가 관리를 안 해도 더 싸게 주식을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지금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회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회사 입장만 봤을 때는 싼 가격에 자사주 매입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공매도 용량도 많겠지만, 오늘 이제 보시면 여전히 외국인이 지금 10거래일 연속으로 매도를 치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특히 연기금에서 지금 4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거와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 물량들이 사실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좀 많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수익을 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매수세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과연 신주 상장 마지막 날인데 주가를 끌어올릴지 아니면 더 심하게 떨어뜨릴지 사실은 내일 좀 많이 궁금하다.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젠 회사 측에서도 대응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6% 눌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44% 눌리면서 정시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시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조금 띄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대감도 있고요. 그래서 더 떨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가 예측은 사실은 50%긴 하지만 알 수가 없다. 하지만 20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신주 상장 주식을 받고 나서 이후부터는 시즌에서 아무래도 공시를 조금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더 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시즌이 아쉬운 부분이, 기업 측에서는 크게 아쉬운 부분이 없을 거라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신주 상장 이후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버리면 신주 상장 후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매도로 대응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득을 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떨어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취하면서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매도 세력을 어느 정도 커버를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달 자체가 너무나 이제 특히나 이제 골리락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악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성급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직 터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크게 나쁠 거 없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이 기간 안에서 어떤 호재들이 많이 터졌다면 결론적으로 단타로 들어온 개미들만 수익을 내고 20일 이후에 수익을 내고 다 빠져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도, 지금 기존에 이런 물려있는 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지만 크게 나쁜 흐름은 아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오늘 또 수출입 무역 통계 사이트에서 실적이 떴습니다. 그거 보면서 특징 뉴스 살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저번에 4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제 시젠이 실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매월 매출 자료를 발표하기로 했었죠. 하면서,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자, 시젠은
자, 올해 3월부터 월간 매출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있고, 그간 증권가에서는 시즌 실적 추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간세청 매월 15일 날 발표되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를 예측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시즌이 송파구에서 이제 수출하는 거 외적으로 해외 법인 그리고 종속 법인 뭐 여러 가지 송파구에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런 실적들까지 지금 있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마다 제각각 실적 전망이 다 다르고 이걸로 인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혼선이 겪기 때문에 매월 이제 실적을 공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범준 시장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은 간세청에서 매월 15일 발표하는 데이터는 통관 기준이기 때문에 본사 기준 수출 실적만 반영돼. 쉽게 얘기해서 국내에서 만든 송파에서 만든 것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시즌의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죠.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알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국내 및 해외 법인 실적을 모두 반영한 매출이 시즌 실제의 성과, 그 지난해 동기 새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의 시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는 법인 회사들이 많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송파에 나오는 수출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뉴스 이제 5월 12일에 뜬 건데 옛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명건 시즌 전무는 최근 해외에서 성공한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왔었죠. 실제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자, 시차가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고요. 이분이. 그리고 2분기는 1분기와 유사한 실적의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당분간은 주가가 흐지부지 할 거고 하지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긍정적인 매출 신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 이 말대로 가게 된다면 아마 하반기 때 실적이 오르면서 그리고 재료가 터지면서 좀 가지 않을까. 지금 상반기잖아요. 상반기는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수출입 무역 통계를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지금 4월달 송파 실적을 보시면 2월 지금 1월 달을 제외한 2월, 3월 대비 실적이 소량 올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송파구에서 나오는 게 100%의 그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는 1분기와 유사한 수준의 매출 흐름을 보이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격정적인 4월, 5월, 6월이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 1분기 영업 실적과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만은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긍정적인 매출 신장 이게 아마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최근에 계약한 것들의 성적이 하반기에 나타날 거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공시와 우리가 기다리는 재료들을 동시에 터트려주면서 하반기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다시 합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시젠 위치한 송파구 4월 진단키트 수출이 6,645만 부를 기록했고 5월에도 안정적으로 어쨌든 수출에 대해서 급락이 아닙니다. 소폭이지만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시젠은 2021년 1분기 전년 대비 330% 증가를 했고요. 물론 그 정말 정점을 찍었던 작년 11월, 12월, 1월 대비해서는 많이 눌린 거는 맞지만 2, 3월 대비 또 소폭 올랐고 이게 실적이 아니라 지금 뭐 진단 키트가 여기 송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긍정적이다 보여지고요. 자, 시젠 실장 김명건 전무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일상으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PCR 방식의 진단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백신은 한 사람당 맞아야 할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진단 검사는 이 검사를 주기적으로 자주 해야 됩니다. 제가 뒤에 뉴스를 보여드리겠지만은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고요. 신시장 개척, 그리고 신시장 개척, 신기술 개발, 신제품 출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적인
추가적인 매출 성장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를 기대해 달라라고 하는 것 같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긍정적인 매출 신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터무니없는 기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떤 뭐 공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일 날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 받습니다. 마이너스 50%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국판 게임스탑을 제가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힘들다. 힘들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 공매도 때문에 타격을 많이 겪었고 이 공매도가 결론적으로 실적을 내고 어느 정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선매도 했는 것을 매수로 돌아서야 하는 그 시점이 외국인 수량이 들어오는 그 시점이 주가를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금 수급을 보여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로 돌아서는 그 상황이 이 공매도에 대한 본인들의 수익을 챙기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의 인도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사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결승전 2만 명을 직관하는 걸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살펴보면 백신을 맞으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고요. 자, 50%센 인도 변이가 지금 영국에 들어갔고 봉쇄 완화에 지금 경고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사망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인도발 변이에도 일부 봉쇄 완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백신 접종을 하라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백신 접종만 한다면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인도발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1차 봉쇄 완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로부터 계속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어, 축구 관람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결론적으로 백신은 한 사람당 맞을 수 있는 횟수가 1회에서 2회죠. 근데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여기 영국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규모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행사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를 돌아서 하기 위해서 리턴 스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빠질 수 없는 게 진단검사입니다. 과거의 진단검사는 이상이 있는 사람만 진단검사를 했다면 지금의 진단검사는 이상이 없는 사람도 검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진단검사에 있어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자, 저는 화이자 백신을 2번 접종했다고 하죠. 화이자는 1회, 2회로 해서 2번만 접종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효능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번에 PCR 검사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신속 검사를 받았다. 자, 화이자는 일단 끝났는데 PCR 검사와 한 번에 신속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여기 지금 축구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도 맞아야 되고 검사로 음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제 조건에 한해서 지금 이런 노마스크를 즐기고 문화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말해서 학교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진단검사니 백신이라든지 진단검사는 선행이 돼야 되고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그 학교에 코로나가 발생된다.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이 또다시 백신을 맞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진단검사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또 진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갖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나 한 달 이렇게 기간을 두고 전체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인도발 변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서 대량 확산을 지금 왜냐하면 노마스크로 즐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생각이 있다면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가 진단검사를 이상이 있거나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렸을 때만 진단검사를 했었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학교에 이제 리턴 투 스쿨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도 보면 전체 다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점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 진단 검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상이 있어서 의심 환자를 통해서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집단 검사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조금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젠의 수출도 보면 사실 백신을 이렇게 맞고 전체적으로 나라에서 점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면 수출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가 맞거든요. 근데 소폭이지만 조금 늘었다라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그리고 시젠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지금 2분기는 1분기와 비슷할 거고 하반기가 아마 대박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수출은 아마 하반기 때부터 실적에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하반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코스피 이전이라든지 M&A라든지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 터트려주면서 정고점에 대한 그런 돌파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시젠 지금 아시는 거와 같이 주가 관리 전문가 뽑아놨잖아요. 예, 그 사람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최소 1년, 뭐 최대 뭐 10년에서 평생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바심 낼 것도 없다. 조바심 나고 하루하루 일에 일비할 것 같으면 비트코인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